안녕하세요. 사는 게 힘들죠? 날씨도 덥고 계절도 오락가락하고 사람들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그만하고 요즘 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백중이 겹쳐서 뭐 묻고 답하고 아마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니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약사경을 독송을 했는데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식구들은 또 여러 번 독송해 보셨잖아요. 약사경.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천수경 독송하고 반야심경 독송하고 그리고 금강경 독송하고 주로 많이 하는 게 한국불교에서 약사경은 이제 실상사에서만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독경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금강경 독송할 때, 반야심경 독송할 때, 또 천수경 독송할 때, 또 약사경 독송할 때 똑같습니까? 독송해보면 뭐가 다른가요? 21세기 약사경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뭔가 독송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이나 이게 대단히 경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경전인데 그 독송을 해봐도 그 경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음미하기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우리 육조 스님은 금강경 읽는 이야기만 듣고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육조 스님은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처럼 매 아등바등해하고 깨달은 게 아니고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육조 스님도 중국 사람이니까 한문은 중국 사람들이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독경하고 있는 내용들도 보면 약사경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새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오늘의 언어로 만든 셈인 거예요. 옛날 언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경전은 집중해서 독경을 해도 이게 뭔 뜻인지 이해하고 음미하는 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반면에 약사경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있는 즉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되고 공감되는 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반야심경도 금강경도 또는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들이 사실은 읽으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되고 뭔가 공감되고 또 음미할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내야 되고 설명해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아득합니다. 여전히 아득해요. 경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그렇죠. 금강경, 오늘도 금강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전에도 읽긴 읽었었지만, 특별하게 좀 이제, 특별하게 그 눈에,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눈에 확 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여자요, 실어자요, 불여자요, 불망어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어, 여, 불여, 불망어는 깨달은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라고만 우리 생각해 왔어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한국 불교에서 가장 강조 많이 하고 있는 본래 부처론을 이제 좀 중심으로 불교를 해석하고 설명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되어야만 실어가 가능하고, 여가 가능하고, 불여가 가능하고, 불망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본래 부처론이라고 하는 관점을 중심에 놓고, 불교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요번에 금강경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인연 때문에. 금강경을 보니까, 부처님이 되어야만 그런 언어가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왔는데, 반대로 사람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대로 그 삶이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가 돼서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먹고 언어를 제대로 다루게 되면, 즉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먹고 언어를 제대로 다루면 그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석해야 더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새삼스럽게 눈에 띈 부분입니다. 이 말과 연결되어져서 평소에 제가 얘기해왔던 것은,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네.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걸 하찮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거는 뭐, 하나하나, 그거는 경험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증명되도록 설명할 수도 있어요. 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대화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금강경에서도 이번에 그게 아주 눈에 번쩍 좀 띄었던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약사경을 독송했는데, 우리가 약사경을 만든 이유는 미홍 문명을 넘어서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열어보자고 해서 지금 이제 약사경 독송을 만들고 독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강경도 요번에 보니까, 그전엔 그런 관점에 보지를 못했는데, 요번에 봐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그러면 금강경에선 미홍 문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깨달음의 문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상에 머물러서 살면 그건 미홍 문명의 삶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다툼으로써 고통과 불행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홍 문명을 그렇게. 반면에 무주상, 상에 머물지 않고, 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에 구애받지 않고 무주상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면 그 삶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어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에서.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상이 무엇이냐, 무주상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 전체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사고방식들을 더 일상적 언어로 풀어서 사실은 이제 약사경은 만들어졌죠. 주로 미홍 문명은 뭘까요? 약사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홍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차별이에요. 차별. 남자 여자 차별, 너나 차별, 뭐 어른 젊은이 차별, 뭐 이쪽 저쪽 차별,
모두 다 차별로 되어 있는 이것이 미혹 문명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깨달음의 문명은 평등이죠. 평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마 평등이라는 언어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등의 사고방식을 표현은 하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말은 거기 별로 없죠. 아주 없는지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평등을 나타내는 표현. 그렇습니다. 빛나라입니다. 빛나라. 미혹 문명에서는 나를 우대하고 상대를 멸시하는 형태의 사고방식. 그것을 미혹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게 한다. 이게 이제 깨달음의 문명이라는 말. 이게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니까 평등한 거잖아요. 나는 우대받으려고 하고 상대는 멸시하려고 하면 이건 차별이죠. 예.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혹 문명을 넘어서서 깨달음의 문명의 길을 열자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언어는 다르지만 그런 문제의식과 내용은 사실 같은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겁 없이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약세경이라 그런 것을 겁 없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것이 진짜 불교야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다들 자료 갖고 계시죠? 네, 자료. 제가 이제 금강경 이야기를 금강경을 얘기하는 어떤 인연이 만들어져 갖고 사실은 금강경을 얘기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내 방식으로 내 마음껏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내용이 적어도 일단 내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제 실력과 현재 노력만 갖고는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렇게 할 정도로 내 마음껏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잘 안 돼서 사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오늘 내놓은 자료는 금강경에서 금강경 사유방식을 가장 잘 담고 잘 표현했다고 하는 게 금강경 사국예라고 그래요. 사국예. 금강경을 대표할 수 있는 4개의 개송법 이런 얘기죠. 아니 네 구절의 개송 뭐 이런 얘기죠. 4구절의 개송.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에는 제 역량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사국에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이런 것이구나 같이 얘기해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되고 수긍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가서는 그렇게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와 또는 이쪽과 전쪽의 관계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네. 실제 효과가 있겠네. 적어도 이 정도로는 뭔가 좀 얘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현재 제 실력과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제 실력과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도로 본 금강경의 상풀이 이야기. 그리고 일해서 참고할 내용, 일수사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금강경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사유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불교 쪽에서, 주로 유식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불교 유식 사상 쪽에서. 그러니까 유식 불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제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전해오는 내용. 다만 여기서는, 전해오는 내용으로는 맑고 잔잔한 호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호수를. 거기에 이제 뭐 설화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신화적인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 설명하려면 괜히 복잡하니까 그 사고방식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이 얘기하는 찻잔, 이걸 찻잔이라고 칩시다. 이 물건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뭐 그 무슨 말인가 다 짐작이 되는 얘기니까 좀 읽어볼게요, 한번. 지금 여기 사람들이 찻잔이라고 말하는 한 물건이 있다. 그 한 물건을 아상, 이 금강경에서 문제 삼는 게 이 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생각,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 나라는 생각, 이런 얘기죠. 아상, 1. 붉은색 안경을 쓴 사람은 붉은 찻잔. 두 번째, 노란색 안경을 쓴 사람은 노란 찻잔. 검은색 안경을 쓴 사람은 검은 찻잔. 푸른색 안경을 쓴 사람은 푸른 찻잔이라고 말한다. 너는 너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며 잡아먹을 듯이 싸운다. 당사자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너와 작은 판이든 큰 판이든 거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사고방식에 집착해서 이게 충돌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싸움판들입니다. 나, 너, 또는 아내, 남편, 뭐 부모, 자식, 또는 뭐 이쪽 편, 저쪽 편, 나라로 보면 뭐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들이죠. 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러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사고방식이 충돌해서 충돌해서 싸움판이 폭발을 했는데 싸움판이 폭발해서 온 국가와 민족이 고통을 겪은 사건이 뭐겠습니까? 그게 좌우 대립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입니다. 이승만은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주장을 했고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충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는 이 사고방식이 생각과 말로만 할 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그때 아상을 표현하는 말이 색안경 얘기, 색안경입니다. 만일 그때 색안경을 벗고 실물 찻잔을 직접 보면 어떨까? 여전히 무슨 찻잔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실물로 붉은색 찻잔, 노란색 찻잔, 검은색 찻잔, 푸른색 찻잔이 그대로 있을까? 당연히 없다. 그렇다면 그 한 물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자, 찻잔이란 이름, 우리가 사용하는 찻잔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이 물건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빼버린다면.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사실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깨닫냐 못 깨닫냐 불교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문제 제대로 다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그거 말고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자, 오늘은 일단 과제로 던집니다. 한번 이제 화두로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찻잔 그러고 그러는데 저 물건을 찻잔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뭐라고 설명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 한번 설명해봐.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이게 선문답의 내용들이에요. 선문답의 내용 이런 것들이. 이건 논리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없다. 그렇다면 그 한 물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며 계속 싸우는 것이 정상일까? 어떻습니까? 세간적으로 보고 판단한 걸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 나는 안 그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확인해보면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별 수 없어요. 다 50분 100보예요. 이 사실을 명료하게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만들어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 자, 다음으로 가보니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금강경 상풀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식에 관한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요. 이거는 금강경 내용입니다. 금강경 내용을 우리말로 일단 푸는 것으로부터 이제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다. 만일 모든 상이 실상이 아님을 보고 알면 바로 그 순간 그 자체가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금강경 내용입니다. 밑에 건 제가 보탠 것이고요. 여기서 열애를 본다는 말은 바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열애를 본다는 말은. 그래서 밑에다 그 보충을 한 겁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다. 실상을 아는 것이다.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이건 이제 보충한 겁니다. 참고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죠. 그 다음은 더 풀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무릇 있는 바 나의 세간경 사유방식으로 만들어낸 모든 상은 그림의 떡처럼 그럴듯한 생각과 말과 이름일 뿐이므로 모두가 헛되다. 부질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붙잡고 뭐 콩야파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만일 나의 세간경으로 본 모든 상이 실물의 실상이 아님을 보고 알면 바로 그 순간 그 자체가 열화를 보는 것이다. 이 세간경 사고방식. 아, 내가 지금 이 세간경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두 번째, 세간경 사고방식을 내던지고 삶의 문제를 바로 달아보는. 이게 바로 깨달음의 삶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푼 거죠, 이제. 지금 여기 나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언제나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상대와 분리 독립된 자신이 따로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 확신은 나의 세간경 사유방식으로 만들어낸 허망한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 생각과 말과 모양은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인다. 우린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서를 그거를 내던지기도 어렵고 벗어나기도 어렵고 뛰어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한은 삶의 문제는 천지개벽을 하는 노력을 하고 신통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통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금강경에서는 그걸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자신의 확신이 헛되고 헛된 그림의 떡일 뿐, 즉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생각이죠. 실물의 떡이 아님을 보고 알면 바로 그 순간 그 자체가 꿈에도 그리워하는 열애를 보는 것이다. 가로해서 실상을 아는 것이요 도를 깨닫는 것이다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참고하도록. 여전히 어렵죠. 거기까지도.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꼼꼼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는 경전 언어만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전 언어만 갖고 얘기하니까 늘 지금 여기 내 삶의 문제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어떤 인물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일상 경험을 연결시켜 본다. 무릇 있는 바 나의 세간경으로 본 나쁜 한동훈이라는 상은 그림의 떡처럼 이름과 말과 모양일 뿐이므로 다 헛되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하고 온갖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 봤습니다. 만일 나의 세간경으로 본 나쁜 한동훈이라는 상이, 여기서 금강경에서는 상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이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 언어로 바꿔서 연결시키면 뭐라고 할까?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뭐 이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상이라는 말이 그런 것을 이제 모양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만일 나의 세간경으로 본 나쁜 한동훈이라는 상이 실물 한동훈의 실상이 아님을 보고 알면 바로 그 순간 그 자체가 한동훈의 실상을 참되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때 언어 이전의 실물 한동훈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쁜 한동훈인가 아니면 어떤 한동훈인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국의 범소유상 개시험하는 사국의와 연결시켜서 한동훈이라는 인물과 연결시켜서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요걸 생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육조단경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때 자신의 참모습은 어떤 물건인가라는 내용의 사고방식을 참고하면 도움될 것 같아서 거기 보탰습니다. 그 다음에 더 생생하게 싸움판 현상을 예로 얘기해 본다. 박 씨는 자기 세간경으로 한동훈을 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김 씨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 신 씨는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천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최 씨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서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며 죽일 듯이 싸운다. 관계된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도대체 우리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싸움이 왜 벌어졌을까? 실물 한동훈의 실상을 모르고 또는 잘못 알고 또는 실상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동훈에 대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며 고집부리기 때문이다. 왜 고집부리게 될까? 본인 생각 이전의 사실, 있는 그대로의 실물 한동훈의 실상에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걸 부처님은 중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도적으로 한다면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말에 쫓아다니지 말고 실물을 직접 대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물. 너 자신을 직접 대면해라. 네가 만나는 상대를 직접 대면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과 태도를 중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에 대한 무지와 착각 때문이다. 왜 고집부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풀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나왔네요. 중도적으로 해야 된다. 자, 중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1. 한동훈에 대한 견해 때문에 벌어진 싸움판인 만큼 일단 원인자인 있는 그대로의 실물 한동훈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실물 한동훈을 있는 그대로 관찰 사유한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관찰 사유해야 한다는 말은 8정도의 사유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실물 한동훈은 그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실상은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를 써야만 소통할 수도 있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잘 사유해 본 결과 그 결과 실물 한동훈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따라서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본래는 있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한동훈은 본래부터 있었을까 이름이? 없었잖아요. 한동훈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그 태어난 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건을 서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라니까 이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래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 상태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늘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바로 그 부분의 정신 차려 이런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 하는 것도. 5.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한동훈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나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인다. 또 반대로도 붙이죠. 좋은 한동훈이라고도. 그리고는 사람들은 실물이 아니고 이름뿐인 한동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본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색안경으로 한동훈을 보고 누구는 나쁜 놈, 누구는 좋은 놈, 누구는 형편없는 놈, 누구는 괜찮은 놈이라고 하며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한국 사회를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얘기, 왜 우리는 심리적 내전 상태로 빠져들고 있을까? 거의 공통적으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 자기도취적인 자기 신념. 자기 색안경으로 본 걸 이걸 진짜라고 확고하게 어쩌면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사고방식. 결국 이 충돌이에요. 이 충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림의 떡처럼 실물하고는 관계없이 스스로 조작해낸 이름뿐인 한동훈을 붙잡고 싸울 이유가 있는가?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싸운다면 그것은 바보 천치짓 아닌가? 사실은 그렇다. 이걸 누구를 지칭한 말입니까? 너와 나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며 싸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말고 다른 사람들이겠죠? 나는 빼고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게요. 아마 너나 별 수 없을 거예요. 너 나가 다야동소이하게, 누구는 좀 고상하게, 누구는 좀 거칠게,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들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바보 천치짓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다 잘났다고들 좀 떠덩거리고 있는데, 당연히 바보 천치짓 아닌가? 사실은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확인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낸 거잖아요. 당연히 멈춰야죠, 싸움을. 더 이상 주장하면 안 되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막대 먹은 인간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하튼 싸움을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답은 중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안경의 사유방식으로 만들어낸 나쁜 또는 좋은 한동훈이라는 생각은 실물 한동훈과는 관계없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그림의 떡에 불과하므로 또는 자기 색안경으로 만들어낸 이 말이기도 합니다.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임을 사실대로 잘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깨달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자기도취에 빠져 있구나. 이거 아는 것이 깨달음 1번입니다.
아, 내가 자기도취에 빠져 있구나. 이거 아는 것. 그것을 전의로 명분을 하든지, 불교로 명분을 하든지, 기독교로 명분을 하든지, 좌익으로 명분을 하든지, 우익으로 명분을 하든지, 그건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내 종교만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 전쟁의 60, 70%가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 사실은 간구하고 살고 있죠. 실물 한동훈은 그 어떤 생각이나 말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이다. 오로지 적재적소에 맞게 필요에 따라 응병여약 차원에서 이름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수긍하면 싸움은 멈추게 된다. 색안경 사유방식으로 만들어낸 헛되고 헛된 한동훈 말고 실물 한동훈을 직접 보면 나와 분리독립된 너와 분리독립된 나는 없다. 굳이 말한다면 손바닥과 손등 같은 너와 나와 너가 있다.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싸움이 아니고 함께 사는 길을 가게 된다. 소위 말해 날마다 좋은 날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될 터이다. 어떻습니까? 좀 금강경에서 금강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신가요? 어떠신가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해야 되겠습니까? 더 진전시켜 봤습니다. 예, 전체 결론이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이거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색안경으로 만들어낸 나의 생각, 색안경으로 만들어낸 나의 생각을 전제로 하고 이걸 고집부리는 방식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하면 그건 싸움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싸우면 그건 고통이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 반대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에 머물지 말고 무주상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지와 착각의 사고방식일 거야라고 스스로 각성을 하고 이거 내던지고 실물은 진짜 뭐야? 이걸 직접 다루는 거죠. 이걸 중도적으로 한다. 실물의 직접 대면에서 뭐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문제를 다루게 되면 무주상이죠. 싸우던 것은 주장하던 것은 멈추게 되어지고, 주장하던 것을 멈추면 싸움도 멈추게 되어지죠. 싸움도 멈추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어차피 같이 살아야 돼요. 함께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답을 찾고 만들어가게 돼요. 어떻습니까?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답을 찾아 함께 만들어 간다면 그 관계는 좋은 이웃이고 좋은 친구지 않습니까? 좋은 이웃이 사는 곳, 좋은 친구가 사는 곳, 어떻습니까? 그 사회가.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극락세계의 삶이다. 그것이 극락세계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다루는데 바치는 열정에 저는 절반만 바쳐도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30%만 바쳐도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는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가 희망하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하기만 하면 하는 만큼 반드시 실현됩니다. 평화롭게 생각하면 바로 평화롭게 생각하는 나하고 평화롭게 생각하는 너예요. 평화롭게 말하면 평화롭게 하는 나하고 평화롭게 하는 너예요. 평화롭게 행동하면 평화롭게 행동하는 나하고 평화롭게 행동하는 너예요. 자, 평화롭게 생각하는 나와 너, 평화롭게 말하는 나와 너, 평화롭게 행동하는 나와 너,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인간이 추구하고 실현하고 싶은 최고의 삶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을 찾는다면 그건 다 헛된 망상인 거예요. 헛된 욕심인 것이고. 우린 거의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헛된 환상을 만들고 쫓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부터 깨놔야 돼요. 이 환상으로부터.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계속 꿈에서 깨어나야 돼, 꿈에서 깨어나야 돼, 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아는 게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남은 10분은 문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진행하시죠. 근황에서 가상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면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질 텐데 그것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를 버리거나 삶의 주체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부정하고 있는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상이란 말을 풀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사고방식이 아상인 거예요. 이거 버려라. 이거는 본래 없는 건데 네가 만들어서 네가 진짜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작해낸 거지. 내가 조작해 만드는 걸 우리는 일체유심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게 무슨 신 같은 마음이 있어하고 뭘 만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동훈을 나쁜 놈을 만들 것인가 좋은 놈을 만들 것인가 지 색안경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색안경대로. 지 색안경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에는 나라는 생각,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 너와 분리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나라는 생각. 이것이 아상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게 조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비워라,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상을 아상이 없어야 된다, 상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일지는 삶의 주체를 부정하는 얘기거나 삶의 주체를 내버리라는 얘기거나 그거 아니다. 쉽게 풀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사고방식을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거 붙잡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모든 게 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붙잡고 가는 한. 그런 일.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게 너와 나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늘 관계니까 서로 의견이 맞으면 좋게 가는 것이고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늘 우리는 함께 뭘 해야 되냐면 대화는 뭐냐면 이 내용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걸 관철시키는 게 대화가 아니고 이 문제를 다뤄볼 때 나에게도 괜찮고 너에게도 괜찮은 걸 찾아내는 게 대화예요. 묻고 답하고 하면서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 그래서 더 나은 답. 그래서 너에게도 더 괜찮고 나에게도 괜찮고 이걸 찾아내고 만들어낸 게 대화지 내 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무주상의 사고방식을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네가 생각해도 괜찮고 내가 생각해도 괜찮고 이걸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무주상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다. 이런